안녕하세요, 유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임숙 작가님의 아이의 방문을 열기 전에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는 아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데, 그러려면 사춘기 시기의 특성과 심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심리 두 가지에 대해 저번 시간에 알아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청소년 심리 세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특별하다.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청소년기 자아 중심성의 또 다른 특징인 개인적 우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 우화는 청소년들이 자신은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이고, 따라서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특징을 말합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우정과 사랑 혹은 무모한 도전이나 일탈도 모두 다른 사람이 결코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너무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믿기도 합니다. 친구와의 우정에 대해 엄마도 그때는 그랬어 라고 말하면 그런 거 아니라고 엄마는 절대 몰라 아는 척 하지 마 라고 대꾸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사춘기 시기의 사랑과 우정, 실망과 좌절, 불안과 우울 등을 먼저 경험한 부모나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계속 우기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청소년 심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개인적 우화가 부정적으로 작동하면 때로는 잘못된 결론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작은 문제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일이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 자신만의 고유한 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문자에 답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답장 안 해줘서 서운하다고 말하면 친구가 나를 싫어하게 될 거다. 그런데 나의 이런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개인적 우화가 발생하고 그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누구든 당연히 걱정스럽고 좌절하게 됩니다. 누구나 느끼는 이런 감정들조차 개인적 우화의 과정에서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만일 작은 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두에게 무시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아이에게 키 작은 걸 어쩌라고 그건 유전이니까 포기해. 딴 생각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한다면 아이는 작은 키뿐 아니라 자기 존재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자신이 너무 못생겼다고, 키가 작다고, 성적이 나쁘다고, 나에게 관심을 주는 이성 친구가 없다고 부모에게 속상하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하면 할수록 아이는 오히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미성숙한 개인적 우화가 더 심화될 뿐입니다. 이런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가 가진 개인적 우화의 의식들에 정면으로 반박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 우화의 터널에서 아이가 성숙하게 잘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우선 그동안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좋았다면 일은 수월합니다. 엄마 아빠도 내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 정말 힘들었어. 요즘은 옛날과 너무 달라졌으니 너는 어쩌면 엄마 아빠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위로해주면 힘이 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간접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간접 칭찬이란 담임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아이를 칭찬했다는 말을 아이에게 전달하거나 아이가 옆에 있을 때 엄마 아빠 두 사람의 대화에서 또는 엄마가 누군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칭찬을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직접적인 칭찬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혹시 칭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되는가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 보여도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는 잘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실제로 10분밖에 집중을 못한다 해도 순간순간 집중을 잘한다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접 칭찬이 무엇보다 좋은 이유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마음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접 칭찬은 아이가 자신의 강점이나 자원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므로 직접적인 칭찬보다 더 바람직합니다.
상상 속의 관중과 개인적 우화에 대해 연구한 데이비드 엘킨드는 이러한 우화는 보통 주인공이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때 끝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모는 진심으로 청소년 자녀와 대화를 하고 싶고 함께 웃고 싶고 때로는 위로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간접 칭찬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면 분명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간접 칭찬을 꼭 한번 시도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심리 4번째, 성격대로 살지 못하면 문제가 더 많아진다.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살펴보면 성격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성격이 변할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성격을 바꾸는 것에만 집중하는 건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가 가진 성격의 강점을 잘 발휘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일입니다. 그 다음 조금씩 자신의 성격을 보완해 가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이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갖게 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며 우울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고등학교 2학년 선미는 작은 일에도 미리 걱정과 불안을 느끼며 심하게 위축됐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감이 크며 주의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땐 무척이나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 있을 때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모습이 확연히 다른 걸까요? 선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잘하지 않으면 또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강박증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게 됐고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5년이라는 기간을 친구들에게 자신의 진짜 마음은 숨기고 참으며 무조건 맞추고 거절하지 못한 채 양보만 하며 지내왔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는 점점 우울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선미는 상담사 앞에서조차 밝게 웃으며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밝은 웃음은 바로 선미의 방어 기제였을 수 있습니다. 웃으며 상대에게 호감을 얻으면 더 이상 왕따를 당하지는 않지만 힘들다는 말도 싫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활동에서 에너지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타인 앞에서 습관이 되어버린 억지 웃음을 멈춰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2번째 상담 시간에 선미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질문하고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는 웃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하고 싶은 말만 해보자 이렇게요. 이후 상담 시간 동안 선미의 모습은 그 전과 180도 달랐다고 합니다. 굳이 표정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자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우울하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울해 보이는 게 걱정이 되어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느끼는 대로 표현하니까 어떻니? 그랬더니 선미는 편안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미는 원래 내향적이고 조용한 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만화를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자신의 생활을 돌보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다음 날에도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긴 시간 사람들 속에서 억지로 웃고 떠들며 상대의 기분만 맞추며 살아왔으니 이제 정말 번아웃 될 일만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미에게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고 친구들에게 억지로 끌려다니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선미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선미를 위해 종합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 심리 상태와 함께 진로 흥미와 적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검사 결과 선미의 적성은 예술 쪽 재능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는 흥미가 잘 맞아떨어져 디지털 드로잉과 포토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에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당분간 같이 시간을 보내기 어렵다고 전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울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이제 억지로 웃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진짜 자신의 표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쫓아다니며 비위 맞추기에 바빴던 선미가
진정한 자신을 되찾으며 오히려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종종 아이의 마음을 잘 몰랐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격을 잘 몰랐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의 성격이 부모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고 부정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아이의 기질과 성격에 맞는 편안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힘든 아이에게 스피치 대회에 나가서 그런 성격을 극복하라는 건 고문과도 같습니다. 한두 사람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활달하게 리더의 역할을 해야 살맛나는 아이에게 너는 성적이 나쁘니 나대지 말라고 제재하는 것 또한 아이의 성격에 반해 아이의 발전 동기를 꺾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심리 5번째,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방황한다. 청소년기에는 수학이나 영어 성적 외에 키나 몸무게 외에 심리적으로 성취해야 할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키도 커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마음의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부에 목을 매는 현실에서 부모는 이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잘 지내 보이는 듯한 청소년이라도 순간순간 좌절과 불안의 순간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문제 현상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나 교사에 대한 신뢰가 있는 아이는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아이의 발달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보면 제1단계는 출생에서 만 1세까지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생의 후기에 맺게 되는 모든 사회관계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제2단계는 만 1세부터 만 3세까지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의 단계. 제3단계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주도성 대 죄책감의 시기. 제4단계는 만 6세부터 만 11세까지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 에릭슨은 이 단계를 자아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성취 동기가 강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기를 좋아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아이가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학교 공부만으로 아이의 능력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아이의 잘못만을 지적한다면 아이는 치명적인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제5단계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의 시기. 에릭슨은 모든 시기 중 바로 이 시기를 가장 주목했습니다. 급격한 심리적 변화로 성적 공격적 충동이 자아를 위협할 만큼 강해지는 격동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 자신의 모습에 당황하며 거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에릭슨은 이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면 이후의 단계에서 부딪히는 심리적 위기를 무난히 넘기며 성장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음 단계에서도 방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제1단계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을 잘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인물, 즉 중요한 타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아의 일부로 삼아 성장해 갑니다. 부모나 교사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미 있는 타인들입니다. 한 영어 전문 기업에서 실시한 영어 영재들이 존경하는 인물에 2016년에는 부모가 4위를, 2017년에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고3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엄마를 존경하는 이유로 가족을 위해 항상 희생하고 헌신하신다. 나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조언해 주신다. 항상 내 옆에 계신다. 워킹맘으로서 집과 직장에서 모두 인정받는다 등이 있었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로는 가장으로서 가정과 회사에서 모두 성실하시다. 우리 집안의 경제를 거의 혼자 담당하신다. 가족을 잘 지탱해 주신다. 대화가 잘 통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대화가 잘 통하고 자신을 믿어주는 부모를 존경하며 그 존경심으로 건강하게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어떤 존재감이어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아이의 힘든 마음을 이해하고 자아 정체감을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숙한 어른이 있다면 아이도 부모도 성숙하게 각자의 발달 과업을 성취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는 성인기 삶의 만족도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아동 청소년기의 학업 성취도가 아니라 정서적 건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아이의 정서적 건강을 잘 돌보았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를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과 청소년과의 아주 특별한 5단계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